삼성의 거대한 반격은 바이든을 두렵게 한다. 600조 원에 가까운 투자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 미국 기업 하나가 초대형 뒤통수에 가담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총 390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내주부터 받는다. 미국은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입장이라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르몬드 상무부 장관은 23일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대 강연에서 내주 화요일부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며 보조금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유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8일부터 신청을 받는 것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주는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다. 연구개발 지원금은 수개월 내에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르몬드 장관은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SK그룹은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라 이들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르몬드 장관은 강연에서 다들 인텔이 얼마를 받는지 삼성이 얼마를 받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에는 조건이 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기로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막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이다. 다만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 운영은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용 반도체라도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경우 대부분 중국 내수용으로 생산해야 한다. 문제는 범용 반도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반도체 지원법은 범용 반도체를 로직 반도체의 경우 28나노미터나 그 이전 세대로 규정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주력 제품인 랜드와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는 특정 규격을 명시하지 않고 로직 반도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무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범용 반도체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미당국자 삼성, SK가 중서 만드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 둘 것.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유예 종료 후 어떻게 할지 한국 기업과 협의 중. 현재 생산품의 일정 범위보다 높은 수준 반도체 생산 못하게 할 것. 박진 신흥기술이 한미 경제안보협력 핵심 미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23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한미경제안보 포럼에서 삼성과 SK에 제공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도의 의미에 대해 에스테베스 차관은 지금 기업들이 어떤 단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 범위의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과 SK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낸드는 반도체세를 얼마나 높게 쌓느냐는 적층 기술로 기술 수준을 평가한다. 에스테베스 차관의 발언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삼성과 SK가 중국에서 일정 단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어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지만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의 기업들의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상무부는 작년 10월 7일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는 1년 동안 장비 수입을 포괄적으로 허용했다.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두 회사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유예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에스테베스 차관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출 통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한국은 충실한 파트너라며 한국과 첨단기술 수출 통제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자체 수출 통제를 도입하기 전부터 한국 기업들이 제재에 동참해 러시아로 수출을 중단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첨단 기술이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반도체는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일본과 추진하려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동맹과 여러 타자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논의 내용은 적절한 시기가 될 때까지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중국의 위협을 저지해야 할 분야로 양자와 생명공학을 거론했다. 또 바세나르 등 기존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한계가 있어 기존 체제를 보완할 별도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동맹과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신흥 핵심 기술이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경제 침체, 고물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 격동의 시기에 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미동맹을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우주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기반을 둔 경제안보 및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은 반도체 규제 삼성, SK 타격, 신첨단 생산기지 찾아야. 미 28일 반도체 투자 기업 보조금 신청 접수 중국 투자 금지 조건 반도체 기술 제한도.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오는 28일부터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다.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개발 지원금 130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급한다. 이번 신청은 생산 보조금이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립 중인 삼성전자는 보조금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SK하이닉스도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과 R&D 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다만 보조금 지급에는 조건이 달렸다. 수혜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첨단 반도체 시설을 투자해선 안 된다. 레거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은 규제하지 않는다. 관건은 레거시 반도체의 정의다. 반도체 지원법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레거시 반도체의 경우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랜드 플래시와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는 정의가 모호하다. 업계에선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메모리의 레거시 반도체 개념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리 분야 레거시 반도체 개념은 지난해 10월 상무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한 기준과 유사한 정도로 규정될 전망이다. 당시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 이하 디램, 128단 이상 랜드 플래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가드레일 조항의 레거시 반도체 규정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발표한 수출 통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삼성, SK 중국서 최대 40% 생산 구형 반도체로 미래 대비 못해 한미의 신생산기지 세워야.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했지만 이후에는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 생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술 상한은 상무부가 검토 중이다. 보조금 지급 조건과 상무부 방침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추가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 중국에서 레거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중국 내수용으로 제조해야 한다. 레거시 반도체가 안정적 매출을 내기도 어렵다. 자율주행차와 챗GPT 등 반도체 연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반도체 기술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이다. 전작보다 개선된 차세대 제품이 연달아 개발되고 수요 역시 첨단 공정을 도입한 신제품으로 이동하는 만큼 레거시 반도체 시장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 김양팬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는 빠른 속도로 적층화와 미세화가 진행 중이라며 당장 1에서 2년 뒤라도 여파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와 학계는 우리 기업이 중국 외에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갖추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간 중국에 들인 투자 금액이 막대하더라도 미래 현금 창출 기지를 새로 만드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가 전체 낸드 중 40%를, SK하이닉스는 낸드 20%, 디램 40%를 중국에서 만드는 만큼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 하락과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우리나라나 선진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미국,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도 등이 첨단 공장 생산 기지에 적합하다고 본다. 인도는 10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반도체 투자에 쓸 예정인데다 미국과 국방과 및 IT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첨단 기술 구상도 체결했다. 미국의 규제 리스크가 적어 전력, 용수와 숙련된 인력 등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군 부회장은 중국은 레거시 공정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나 미국 등의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도 중국을 놓지 못하다 기술 발전에서 낙오하면 더 큰 손실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수하면 1달러의 국유화, 이러니 삼성 현대차 꼼짝 못하지.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예견할 수 없으나 이미 각국의 많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정훈 코트라 전 CIS 지역 본부장 겸 모스크바 무역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본주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당부했다. 그는 26일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큰 그림은 유럽과 미국 주도로 그려질 것이나 이후 실질적인 복구활동이나 이에 필요한 기자재, 장비, 건설 등은 이미 이라크 재건 사업의 경험이 있는 한국 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우크라 재건 사업 물밑 치열. 이 전 본부장은 이달 초 서울 본부로 귀임하기 전까지 3년간 모스크바를 본부로 러시아 전역과 우크라이나를 관장하며 독립국가연합을 총괄했다. 그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 물밑에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나 기업들은 벌써부터 전후 복구 사업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마샬 플랜을 능가할 2차 세계대전 가전시장의 1위였던 삼성전자, LG전자의 자리를 중국 하이얼, 샤오미가 대신하고 있으며 현지 자동차 시장 1위였던 현대차 역시 중국의 하발 등에 선두를 내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중국 기업들에게 결코 밀리지 않았을 텐데 현재는 중국 기업들이 모스크바 현지 주요 쇼핑몰은 물론이고 소규모 도시, 지방 등에서 매장 규모를 확장하는 등 세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국내 기업들은 철수 대신 버티기를 택한 곳이 많지만 가전, 자동차 등은 반도체 등 전략 물자들이 포함돼 있어 수출길이 막힌 상태다. 이 전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당장 포기하고 나오면 1달러의 러시아에 국유화돼버리기 때문에 기업들로선 매일 손실을 입으면서도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지 잔류 국내 기업들은 70에서 80개사다. 그는 국내 많은 수출 기업들이 대러시아 무역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오해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서방의 제재 품목인 반도체 등 전략 물자를 제외한 화장품, 생활 필수품, 유아용품 등은 수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실제 러시아 현지에서 한류붐 지속으로 한국 화장품, 식료품 등에 대한 선호가 여전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러시아 인근 국가에서의 무역거래 규모도 커지고 있다. 대러시아 수출 거래가 막히니 인접국이 대러 수출 전초기지가 되는 일종의 풍선 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본부장은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과의 거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